이 필터가 막히는 순간 사우디는 사흘 안에 멸망합니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란이 아라비아만에 원유를 쏟아붓고 자폭 드론을 날리던 날, 중동의 생명줄인 담수화 플랜트가 올스톱됐습니다. 미국 고문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죠. 이 본부장, 당장 짐 싸세요. 여긴 곧 지옥이 됩니다. 프랑스, 일본 기술진이 비겁하게 도망칠 때 화염과 기름파도 앞에 홀로 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원에서 날아온 대한민국 기술진입니다. 사우디 국왕의 특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인들마저 떠나면 리야드 시민 77만 명은 갈증에 죽습니다. 축구장만한 거대 모듈이 크레인에 들려 하늘로 솟구치자 일본 기술진은 이건 건설이 아니라 마법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이란 사령관이 너희 목구멍을 기름으로 막겠다고 협박할 때 제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손 떼면 이 도시는 무덤이 됩니다. 가동합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물 한 잔으로 전쟁을 멈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기술 만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수 담수화 기술의 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엔지니어 임진우라고 합니다. 제 손에는 항상 몽키 스패너 대신 복잡한 설계 도면과 현장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죠.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그 맑은 물 한 잔이 사막에서는 피 한 방울보다 귀하다는 사실을요. 그런 제가 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던 그 아라비아만의 뜨거운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도망칠 때 우리 한국인 기술진은 오히려 플랜트의 밸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국도 손을 놓고 일본도 등을 돌렸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말이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 불지옥 속에 남게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증명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총칼보다 무서운 목마름이 세상을 집어삼키려 할 때 오직 한국인의 기술과 뚝심이 어떻게 중동의 기적을 일궈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겪었던 그 뜨거웠던 전쟁과 생명의 물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5월의 사우디아라비아는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50도를 육박하고 아지랑이가 시야를 가리는 날이었죠. 저는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우리예수 담수화 플랜트 제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귀를 찢는 듯한 비상 사이렌 소리가 온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어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긴급 속보가 뜨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짙은 갈색 군복을 입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바스 카세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서늘했고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담수화 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제 곁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진짜 전쟁 아닙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제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미 중부사령부 고문인 마크 윌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임진우 본부장, 지금 당장 짐 싸세요.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마크 윌슨은 이곳이 이란 미사일의 첫 번째 목표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증발기 설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계들이 멈추는 순간 리야드 시민 77만 명은 단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갈증에 쓰러질 것이 뻔했거든요. 석유가 없으면 차가 멈추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저는 마크 윌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시설은 누가 돌봅니까? 미군이 물까지 만들어줄 겁니까? 마크 윌슨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무렵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위성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의 목소리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인력들을 인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제 바지춤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 일해온 사우디 현지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임 본부장님, 한국인들이 가면 우리는 정말 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절박한 호소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은 이미 짐을 챙겨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길을 찾아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 너머로 사라져갔죠. 텅빈 제어실에는 오직 우리 한국인 직원 12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면 이 도시는 무덤이 됩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누구 하나 도망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뚝심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 대피 대신 방호벽을 쌓고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물줄기만큼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쟁보다 더 지독한 음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하게 돌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이란 혁명 수비대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검은 재앙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새벽이었죠. 해안가 초소에서 근무하던 현지 직원이 사색이 되어 제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바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곧장 해안 취수구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푸르던 아라비아만 바다가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원유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민간 유조선 3척을 강제로 납포한 뒤 원유 수백만 배럴을 바다에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기름 냄새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카세미 사령관은 다시 화면에 나타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모든 담수화 플랜트는 이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희의 목구멍을 기름으로 막아버리겠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죠. 담수화 시설의 핵심인 필터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 값비싼 장비들은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보다 귀한 물을 인질로 잡고 사우디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사우디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의 고위 관료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프랑스나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짐을 쌌습니다. 이런 고농도 기름물은 어떤 정수 시스템으로도 못 거릅니다. 기계 다 망가지기 전에 꺼야 해요. 그들은 우리 한국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무식한 한국인들이 고집을 피우다가 나라 망신만 시킬 거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이 물을 마셔야 할 수백만 명의 생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제어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 목구멍을 막겠다면 우리는 그 기름을 걷어내고 생명의 길을 열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묻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특수 차단막을 취수구 주변에 3중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등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죠. 기름 찌꺼기가 취수 펌프에 닿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화학 지식과 현장 노하우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단순히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꺾이고 중동 사람들의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었죠. 가스 검출기가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크 윌슨이 다시 찾아와 미친 짓이다, 당장 철수하라고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검은 파도를 뚫고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막아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준비한 그 비밀병기가 이 검은 기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방패 기술이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운명의 시간이 밝았습니다. 해안가 3중 차단막마저 무너뜨릴 기세로 시커먼 원유 덩어리들이 취수구 턱 밑까지 밀려왔죠. 제어실 안의 모니터들은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 찼고 수질 센서는 이미 측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동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유럽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보며 이제 포기해라, 기계 다 버리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학 부상 시스템 즉시 가동하십시오. 제2단계 UF 피터도 전력으로 돌립니다. 우릉 소리와 함께 거대한 펌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적용한 이중 전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바닷물 속에 미세한 공기방울을 쏘아 올려 기름찌꺼기를 물 위로 띄어보내는 가압 부상 시스템이 먼저 작동했지요. 거대한 수조 안에서 수억 개의 하얀 공기방울이 마치 끓는 불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시커먼 기름 덩어리들이 그 하얀 거품에 밀려 순식간에 위로 떠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떠오른 기름은 기계 장치가 쉴 새 없이 긁어내 밖으로 버렸고 그 아래쪽으로는 기름기가 제거된 맑은 바닷물만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분까지 잡아내기 위해 우리 한국인들이 밤새 점검한 UF 필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마크 윌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임 본부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 농도의 기름이 필터를 통과하면 필터는 1분도 못 버티고 터질 겁니다. 그의 의구심 섞인 외침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기술로는 안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기술은 다릅니다. 지켜보십시오. 시간이 1분 1초 흐를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수 과정을 거친 첫 번째 물 샘플이 채취병에 담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에 수지 측정기를 집어넣었죠. 제어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측정기 화면에 뜬 수치는 0.57ppm이었습니다. 오염된 기름의 흔적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 말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생수 수준의 수치였죠. 됐습니다. 수치가 정상입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우리 한국 기술진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크 윌슨은 직접 채취병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세상에, 기름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어떻게 기름 바다에서 이런 물을 뽑아낸단 말입니까?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리야드의 수도관으로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했죠. 우리는 이 검은 재앙을 기술로 이겨낸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걸러냈다는 소식에 분노한 카세미 사령관이 더 무시무시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엔진 소리,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 때문이 아니었죠. 수백 대의 이란 자폭 드론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우리 플랜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는 이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고 곧이어 사방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엎드려! 머리를 감싸세요! 제 비명 같은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화염이 우리 제어실 창밖을 덮쳤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밀 타격이었죠. 그들이 쏜 드론 중 한 대가 하필이면 우리 플랜트의 심장 부인 증발기 설비의 연결부를 직격하고 말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부상당한 현지 직원들의 비명이 사막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불길을 뚫고 달려가 부상자를 구출해낸 뒤 설비를 확인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땀 흘려 가꾼 설비가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물 공급은 다시 중단되었고 리야드 시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카세미 사령관은 승리를 확신한 듯 방송에서 조소했지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파괴된 기계까지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사흘 안에 사우디는 갈증에 무릎을 꿇게 된다. 사우디 정부 관료들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임 본부장님, 저 설비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텐데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아닙니다. 3일. 딱 72시간만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물을 뽑아내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마크 윌슨은 미친 짓이라며 펄쩍 뛰었죠. 어떻게 그 거대한 설비를 3일 만에 고친다는 겁니까? 하지만 제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창원 공장에서 미리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 배로 실어온 원모듈 예비 설비였죠. 다른 나라들은 현장에서 하나하나 용접하고 조립할 때 우리 한국은 공장에서 축구장만한 설비를 통째로 완성해 가져오는 독보적인 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 파괴된 부분만 드러내고 새 모듈을 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사막의 어둠을 뚫고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은빛 모듈이 달빛을 받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기수진은 잠 한숨 자지 않고 볼트를 조이고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누군가는 손등이 까져 피가 흘렀고 누군가는 뜨거운 열기에 데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68시간째 되던 날 새벽, 기적처럼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되었던 설비에서 다시금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마크 윌슨은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건설이 아닙니다. 예술이고 마법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우리의 승리에 분노한 카세미 사령관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 그것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2026년 5월 18일 우리 한국인들이 지키는 담수화 플랜트는 이제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우디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겹겹이 쳐졌고 우리 기술진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 밸브를 조절했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임진우인 저를 포함한 우리 대원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72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를 단단한 요새처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어실 모니터를 통해 들어온 이란 내부의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적대국인 사우디를 공격하는데 모든 국력을 쏟아붓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등 뒤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겁니다. 화면 속 이란의 주요 도시들은 거대한 모래폭풍과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지옥처럼 변해 있었죠. 카세미 사령관은 여전히 성전을 멈추지 마라고 고함을 쳤지만 정작 그가 쏜 미사일들은 조준이 빗나가 사막 한복판에 힘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느라 정작 자국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을 방치했던 것이죠. 마크 윌슨이 제 방으로 들어와 위성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임 본부장, 이것 좀 보세요. 이란의 주요 담수화 플랜트들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기계들이 죄다 타버린 겁니다. 이른바 피크솔트 현상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짜져서 기존의 낡은 증발기들이 소금 덩어리에 막혀버린 것이죠. 이란의 거리에는 물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총칼로 막으려 해도 목마른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적의 목구멍을 막겠다던 카세미 사령관은 이제 자국민들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황폐해진 이란의 도시 영상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고 기술을 갈고 닦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에게 칼끝을 돌리는 법이니까요. 반면 우리 한국팀이 지키는 리야드 플랜트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적의 공격을 버텨낸 것도 모자라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뿜어내고 있었죠. 사우디 국영방송은 매일같이 우리 한국 기술진을 사막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크 윌슨은 혀를 내두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임 본부장, 당신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수치를 유지하는 겁니까?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돈줄로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카세미 사령관의 오만함이 빚어낸 파멸과 우리 한국인의 진심이 만든 요새, 승부의 저울추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비상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온 연락이었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비밀 연락망을 통해 카세미 사령관이 직접 저를 찾은 겁니다. 2026년 5월 20일 밤 제어실의 정적을 깬 것은 붉은색 비상전화기였습니다. 수신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노이즈 섞인 목소리였죠. 상대는 놀랍게도 우리를 죽이려 했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카세미 사령관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호령하던 그 당당함은 간데없고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 가라앉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 본부장, 당신들이 사우디에서 일궈낸 기적을 보았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힘겹게 본심을 꺼냈습니다. 지금 테헤란의 수도꼭지에서는 물 대신 소금 덩어리가 섞인 진흙이 나오고 있어. 아이들의 갈증을 못 이겨 소금물을 마시다 쓰러지고 있단 말이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죠. 적국의 숨통을 끊겠다며 원유를 뿌리고 드론을 날리던 자가 정작 자국의 아이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비극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카세미가 보내온 내부 자료는 처참했습니다. 이란의 담수화 플랜트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높아진 바다의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증발기 내부가 소금벽돌처럼 굳어버렸더군요.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관들이 폭발하면서 시설의 절반 이상이 고철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기술적 안목 없이 전쟁에만 눈이 멀었던 정권이 자초한 기술적 자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크 윌슨은 펄쩍 뛰며 저를 말렸습니다. 임 본부장, 절대 안 됩니다. 이란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들이 물 부족으로 무너지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사우디 측 감독관들도 분노하며 제 앞을 막아섰죠. 우리에게 드론을 쏜 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다니요. 그건 배신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정치적 압박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제어실 창밖의 사막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제 평생의 신념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군인은 적을 죽여야 승리하지만 기술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승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테헤란의 거리에서 빈 물통을 들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로막은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죠. 물은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소금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는다면 저는 더 이상 기술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 일갈의 제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크 윌슨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총칼이 오가는 전선 위로 생명의 물줄기를 잇는 다리를 놓기로 한 것이죠. 적대자였던 카세미 사령관이 비밀리에 보내온 미사, 그리고 그가 내민 뜻밖의 제안. 과연 한국의 기술이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사막의 밤은 깊어만 가고 저는 운명의 주사위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새벽, 저는 사우디와 이란의 국경 인근 모래 언덕 위에서 카세미 사령관을 마주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살얼음판 같은 현장이었죠. 카세미는 방탄 헬멧을 벗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악수 대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고염도 방지 수처리 설계도를 내밀었습니다. 사령관님, 이 종이 한 장에는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계산식이 들어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론 공습을 중단하고 바다에 뿌린 기름을 회수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래야 이 기술이 당신들의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카세미는 설계도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려했던 것은 전쟁이었는데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생명을 가르쳐주는구려. 그는 그 자리에서 전군의 즉각적인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기술진은 위성을 통해 이란의 플랜트 제어실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원에서 개발한 특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그들의 시스템에 심어주었지요. 소금기에 찌들어 멈췄던 이란의 거대한 펌프들이 하나둘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란 기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오직 기술이라는 언어로 통하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리야드와 테헤란 두 도시의 수도꼭지에서 동시에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전쟁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지키던 병사들은 이제 보초를 서는 대신 플랜트로 유입되는 기름 찌꺼기를 걷어내는 공동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워터피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평화가 정치인의 협상 테이블이 아닌 엔지니어의 설계도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크 윌슨은 허탈한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임 본부장, 당신이 미군 전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군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깨끗한 물 말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멀리 사막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검은 연기가 아닌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맑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거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2026년 6월 리야드 중앙광장에는 특별한 기념비 하나가 세워졌죠. 그곳에는 총을 든 군인이 아닌 안전모를 쓰고 설계도를 든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저와 우리 직원들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전통의 기술 강국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물으러 옵니다. 어떻게 그 극한의 오염과 전쟁 속에서도 생명의 물줄기를 지켜냈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창원에서 밤낮 없이 연구했던 그 원모듈 공법과 고염도 알고리즘은 이제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K-담수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창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아라비아만은 더 이상 검은 기름에 오염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그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더군요. 한국에서 기다리던 딸 은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아빠가 만든 물이 정말 세상을 구했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그 짧은 글자 한마디에 사막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더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카세미 사령관이었죠. 임 본부장, 당신이 가르쳐준 기술 덕분에 테헤란의 아이들이 이제 마음 놓고 물을 마시고 있어.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그 맑은 물로 우려낸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으려. 적이었던 사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이것이야말로 기술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훈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이념의 장벽을 허물며 끝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증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임진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전 세계의 생명의 물줄기를 대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의 기적을 읽어낸 엔지니어 임진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리야드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기술진이 물줄기를 다시 살려냈다는 소식 하나에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나와 코리아를 연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협박 한마디 없이 오직 깨끗한 물 한 잔과 사람을 살리겠다는 용기만으로 전장을 멈추고 중동의 평화를 일궈낸 날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태어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된다는 절망을 기어이 된다는 기적으로 바꿔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밸브를 움켜쥐었던 저의 손도, 창원에서 밤새워 그 거대한 모듈을 설계한 젊은이들의 머리도, 결국 이 나라를 이만큼 위대하게 만들어 오신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닦아놓은 단단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끈기와 뚝심이 제 몸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과 뜨거움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기술 만세 한 줄 남겨주시면 이 위대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역사이자 자존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